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중견 건설사인 남명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남명건설 모 회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해시는 대응팀을 꾸려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완공된 820여 가구 규모 김해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1일 부도 처리된 남명건설의 모 회사가 사업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이 회사의 가구당 1억 원 이상 임대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자회사의 부도로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모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좀 대출이 있는데 이제 좀 대출 기간 다 되면 그 연장 지금 그 어떻게 될지 그 은행 쪽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지금 가장 좀 큰 문제라 가지고. 입주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자도 지난 6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응팀을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 및 임대 보증금 보정, 그리고 보험 보증 기간 연장 등 여러 문제들을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명건설의 부도로 함안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도 이미 난항을 겪는 상황. 건설업계 불황으로 다른 피해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진주시가 3년 전에 단속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3년 넘게 묵혀둔 과태료를 이제 와서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 위반 날짜가 2021년,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지금 2년 전께 이제 갑자기 후두둑 날아오는 거예요. 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한술 더 떠 30여 장이 추가 발부될 거란 통보도 받았습니다. 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 씨는 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과태료가 와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를 했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 7천여 장,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를 땄거든요. 2년 반 전에. 근데 그게 이번에 날라온 거예요. 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왜 시민에게 떠넘기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최근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한류성 어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가 제철을 맞았지만 어획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줄었습니다. 현장에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11시 항구를 출발해 배를 타고 1시간쯤 나가 도착한 대구 어장. 어민들이 일주일 전 미리 설치해둔 통발을 끌어올리자 무게 5kg 나가는 커다란 대구가 그물 속에서 펄떡입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초겨울인 이맘때쯤부터 알을 낳기 위해 북쪽 찬바다에서 이곳 남해안으로 내려옵니다. 제철을 맞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이곳 거제 앞바다에서 주로 잡힙니다.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갓 잡아 올린 대구를 바로 위판장에 넘깁니다. 올해 대구는 마리당 5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이제 잡히기를 보고는 나가는데 그 뭔가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그는. 전국 대구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경남 거제에서 이달 들어 12일간 거래된 위판량은 690여 상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6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 수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제 앞바다는 현재 대구잡이 최적 수온 13도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약 한 250톤 정도 잡히고 있고 올해는 지금 수온이 아직 높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많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다음 주부터 올겨울 한파가 닥치면 대구가 다시 몰려와 풍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의 농식품 수출액이 1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가운데 밀양에서 생산하는 라면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고 신선 농산물은 딸기와 파프리카, 버섯 수출액이 많았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애초보다 138억 원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예산은 유치원 교사용 노트북 구입비 37억여 원,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 도교육청 청사 개축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또 미래교육지구 운영비와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운영비 등 모두 39건의 예산안이 감액됐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함께 경남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 7명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마자들은 민주당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고 개혁도 이룰 수 없다며 양당 독점 정치가 깨져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남 정치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을 앞두고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창원과 진주에서 학생과 학부모 2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은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경남교육청 대입상담교사단과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이 학생 1명당 30분씩 진행합니다.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도청에서 경남 18개 시군 여성단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경상남도는 여성 권익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1983년 설립된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 22만여 명의 회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병원 본관 앞 도로에서 택시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병원 내부로 진입해 서서히 진행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업체들에게 용역 계약을 유지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스포츠 용품과 골프 라운딩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과 허위 공문서,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국토사무소 직원들과 업체 대표 등 10여 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